아싸, 마지막이다. 근데 인터뷰랑 다른 분필. 네. 기본 제공 분필.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래서 가져왔어.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로 넘어가겠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최근 고난이도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야. 특히나 고2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3이래.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항상 30번 또는 21번으로 얘가 나옵니다. 최근에. 그래서 잘 좀 하셔야 되겠다. 일단 유리함수의 정의는 매우 단순합니다. 유리함수의 정의는 y는 fx에서 얘가 유리식이면 이 함수는 유리함수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지. y는 x 빼기 1분의 2 요런 애들 예를 들자면, 또는 y는 x분의 1 요런 애들. 이거는 유리함수인가? 이거 유리함수인가 혹시? x제곱분의 1? 유리함수지 당연히. 유리식이긴 하잖아, 그치? 유리함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은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함수가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얘는. 알겠죠? 2학년 되면 얘도 다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가 유리함수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리함수 먼저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경우 y는 x분의 k, 그 중에서 1일 때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일단 구경 한번 해봐잉.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 그림을 그릴 텐데 기억나시나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안 나면 말고. 자, 그림 그리는 기본 방법은 제가 저번에 지수로그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기본 방법은 점찍기입니다. 점찍기. 그냥 점을 찍으면 돼. 이 함수는 1,1 지나고요. 2,2분의 1 지날 거고, 예를 들어 2분의 1,2 지날 거고, 요런 점들을 이제 지날 거란 말이지. 이런 점들. 그래서 얘네들을 쭉 이어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반대편에도 요런 식의 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이란 함수는 요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일단은 잠깐 보세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 함수는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 맞아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것도 맞아요. 맞나? 이 함수는 여기 있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도 나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도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 그림 생긴 거 보시면 x축 대칭을 하든 y축 대칭을 하든 똑같이 생겼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점찍기입니다. 점찍기. 그냥 1,1 지나고 1,2 지나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래프 그릴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손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양 대충 그려놓고 특이점들 또는 이 함수의 성질들,
걔네들만 정확히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k,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그냥 얘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x분의 k라고 쓰고, 첫 번째 경우는 k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k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둘로 나눠서 따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k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 두 개 나오게 되겠고, k가 음수인 경우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유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 이렇게 써도 되겠나? 집합으로.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왜? 대체 왜 아니야? 맞죠. 실수 전체에서 0 제외한 거죠. 맞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실수에서 0 뺀 거. 또는 뭐 이쁘게 쓰려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한 방에 x가 0이 아니다. 근데 얘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표현은 잘 안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든 아니면 이렇게 쓰시든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치역.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0 빠지는 거야. 맞지? 그럼 치역은 이거 맞나? 치역도 이거 맞죠? 맞죠? 0은 안 됩니다. 이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x분의 k가 0이 될 수는 없어. 0과 매우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절대 never 0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아까 했던 얘기고요.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나오는 얘기고요. k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1, 3, 4분면에 있습니다.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2, 4, 4분면에 있겠죠.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점 찍고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이거 사실 정비례 반비례? 그거 할 때 배운 거 아닌가? 그렇긴 하죠. 중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4번.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점근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다,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점근선이 필요하고요. 해석을 하실 때도 점근선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점근선이 필요하고요. 모든 짓을,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점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야. 근데 점근선은 그러면 뭐가 되겠냐?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0이라는 직선이랑 y는 0이라는 직선이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x는 0이라는 게 점근선이라는 건 물론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점근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아침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x는 0이라는 건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된다고 얘기했었다. 그치? 탄젠트든 뭐 예를 들어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아 이것도. 이 유리식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0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유리 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0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직선도 똑같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이제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 여기다 쓸게. 얘는 0,0에 대하여 대칭이거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쓸게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 이 경우는 x는 0, y는 0인 거니까 두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된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점대칭성도 있지만 선대칭성도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와이, 힘이 쭉 빠지네 진짜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이 두 직선의 정체가 뭐냐면 얘도 똑같아. 기울기가 1이면서 위에 있는 0,0을 1 풀마 1이죠. 풀마 1. 기울기가 풀마 1. 풀마 1이면서 0,0을 지나는 두 직선. 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지? 여기선 당연하지만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요직선과 요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사실 그 예시죠. 아까 전에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는 함수 있었잖아. 얘가 딱 그 예시인 겁니다.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아지는 함수. xy 바뀌어도 똑같죠, 식이. 그래서 이 경우가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은 함수의 예시도 되겠다.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k가 커질수록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자, 이건 어떻게 보시냐? k의 값이 커진다는 건 자, 이거 지수함수 확인할 때도 똑같이 확인을 했는데 x에다가 1을 딱 집어 넣었을 때 x에다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결과물이 뭐가 나와? 전부 다 k가 나오잖아. 그치? k가 커진다는 말은 그러면 요 결과물이 더 위에 있다는 소리 맞아요? 더 위에 있다는 소리 맞아. 그러면 잠깐만 1을 넣으면 안 되지. 1을 넣으면 안 되지. 2를 넣어야지. 아니 1을 넣어도 되지. 여기가 1이잖아. 미안. 정신이 없네. 이거 부러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1. 1을 넣었을 때 아까 전에 그린 애는 x분의 1이었고요.
두 번째 그린 애는 뭐겠냐? 뭐 예를 들어 x분의 2 이런 거 그려보시면 그럼 걔는 1,2 지나겠지. 1,2. 그치? 그 다음에 뭐 2,1 요런 데 지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분의 3 같은 애들은 더 위쪽을 지나겠다. x분의 3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지나겠지. 그럼 점점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이해됐나? 얘가 예를 들어 x분의 3, 얘가 x분의 2. 맞아요? 똑같이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y 값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건 이쪽이 더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겠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지. 반대편도 똑같이 y에다가 1을 넣었을 때 x가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이쪽으로도 멀리 가겠죠. 그래서 x의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축에서 멀어진다. 이 원점이 뭐라고요? 원점 원점에서도 멀어지죠, 당연히. 이렇게도 쓰고요. 내가 거기 원점이라고 써놨구나. 원점에서 당연히 원점에서 멀어지죠. 보시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축에서도 당연히 멀어집니다. 원점과 축에서 모두 다 멀어지겠다. 근데 축에서는 왜 멀어져? 어차피 축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 가까워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축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k가 커질수록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 함수들끼리 비교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얘네들 셋을 비교를 했을 때 점점 그 k 값이 커질수록 축에서 더 멀다는 거야. 맞나? 더 멀잖아, 축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가까워지긴 해요. 가까워지긴 하는데 얘네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k가 큰 쪽이 축에서 멀다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항상 큽니다. 무조건. 죽을 때까지 계속 커요. 그래서 계속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축에서도 멀고요. 원점에서도 당연히 멀어지는 겁니다. 이 함수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함수들끼리. 그냥 축이랑만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들 할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 자, 제가 도형의 방정식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도형의 성질들이 내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이 안 돼서, 출력이 안 돼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유리함수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유리함수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질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특히나 점근선과 대칭성에 대한 성질들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까먹으면 안 돼.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애냐? y는 x분의 k 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뭐 별거 없죠? y축의 방향 왜? 파주에 에어팟 두고 왔어요. 파주에 있는 사람 없어? 없어요. 몰라단다. 전화해봐. 다 써놨는데 연락했잖아. 써버린 중학생들이 다 가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 한 게 되겠다. 그치? Y는 X분의 K라는 애를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다, 여러분. 여러분 손 컴퓨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냐? 대충 개형 생각하시고 함수의 성질들, 특징들만 정확히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입니다. 자, 애초에 이 함수의 점근선이 무엇이었냐? x는 0이랑 y는 0이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이 되었으니까 점근선이 방정식이 뭘로 바뀌냐? x는 p랑 y는 q로 바뀌겠죠. 맞겠나?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f가 예를 들어 k가 0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점근선 생각하시는 게 물론 평행 이동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에 뭘 넣으면 안 되냐 이걸 보는 거야. 똑같이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에 p가 들어가면 안 돼요. 즉 x는 p가 점근선인 거고 이 분수값이 절대 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q가 점근선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형태가 딱 있을 때 물론 외우셔도 되긴 하지. 여기에 있는 p와 q가 각각 점근선이 되긴 하는데 간혹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야. x에다가 p 넣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y는 q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4분면을 많이 그려놓긴 했는데 사실 뭐 다 똑같긴 합니다. 다 똑같은데 상황만 조금 다르게 해보자면은 이 경우는 이제 K가 0보다 큰 상황이겠고 P도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큰 상황.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K가 0보다 작고 P는 0보다 크고 Q는 0보다 작은 경우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어야 돼. 두 칸 남았죠? 지금? 두 칸 남은 거에다가 뭐 그릴 거냐? 요거 그릴 거예요. y는 이거 그려봐. 2x-1분의 이거 그려보세요. 되도록 정확히 그려봐. 뭔 소린지 이해하나? 되도록 정확히 그려봐. 컴퓨터는 아니지만 되도록 정확히. 아? 네. 네, 되도록 정확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한번 그려봐. 이렇게 그렸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한 되도록 정확히의 의미는 얘야, 얘.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얘기했던 게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손은 컴퓨터가 아니니까 함수 개형 대충 그리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거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함수의 성질들 그리고 함수가 지나는 특이점들을 좀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식을 딱 보잖아. 여기 0 나오면은 0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다는 소리냐? 원점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얘가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요거 한 번만 마지막 딱 그려보고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려보세요. 자, 이걸 제가 그려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식에는 그 어디에도 마이너스가 없어. 그치? 그 어디에도 마이너스가 없지만 놀랍게도 얘를 우리가 식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보시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0, 어디 지나? 0,1 그쵸? 0,1 지나니까 뭐 여기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아예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유리함수 그릴 때는 이렇게 식을 반드시 변형시켜 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식 변형시켜가지고 그림 그리고 문제 푸셔야 되겠다. 이거 안 썼네. x는 1, y는 2. 그 다음에 x는 2분의 1, y는 2분의 3 이렇게 점근선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답니다. 유리함수 그리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림 그려서 문제 풀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림 안 그리면 죽어도 못 풉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림 안 그리고 풀면은 제가 진짜 뭐 해줄까? 원하는 거 얘기해보세요. 알겠죠? 하여튼 하여튼 그림을 꼭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지? 진짜 해야 돼? 해야 돼. 진짜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요거 한번 마무리로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도 이게 다야. 진짜. 자,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될 거냐면 실수 전체에서 P만 빼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문제 없다. 답지에도 치역 실수 전체에서 Q만 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얘가 키포인트가 돼요. 언제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p와 y는 q. 요거 둘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거 둘을 기준으로 언제나 유리함수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19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문제.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얘는 bx 더하기 1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a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분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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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요. 이거네요. 맞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맞아?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야, 틀렸어? 맞아요. 맞지?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알고 있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y는 2를 한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얘가 2라는 소리겠고, 즉 a가 2b라는 소리겠고, 그 다음에 얘가 2,3을 지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2, 3 집어넣었을 때 굳이 여기다 대입할 필요 없긴 하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3은 2b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1. 자, 요거 두 개 푸시면 끝입니다. 그쵸? 요거 두 개 해결하시면 되겠다. 물론 여기서 y는 2를 한 점근선으로 가진다 라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어차피 목 C 밖에 나오는 거 알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안 계산하셔도 바로 밖에 나오는 게 B분의 A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매우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해. 연습 많이 해. 그다음에 밑에 20번 문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응? 저거? 자, 아까 전에 너 아까 졸았나? 안 졸았지 않나? 유리식 처음에 내가 유리식 계산하는 법 어떻게 하냐면
이거 계산될 때 어떻게 되냐? 분모를 0 만드는 값 있지. 분모 0 만드는 값이 뭐야? 마이너스 b분의 1이지. 맞아? 그거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럼 분모가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거든? 맞아? 뭔 소린지 이해돼? 이거 왜 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아까 나머지 얘기했잖아, 나머지. 기억 안 나? 자, 17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17은 5 더하기 3분의 2죠. 이렇게 되는 게 뭐야? 얘는 몫이고 17을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해? 분모를 0 만드는 값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B분의 A는 저거 빼고 한 거. B분의 A는 몫이야, 몫.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X 더하기 1을 BX 더하기 1, 아이고. BX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몫이 뭐가 돼요, 여기서? 몫이 뭐가 돼? B분의 A.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B분의 1 넣은 게 되는 거잖아. 맞아? 나머지 정리 기억나? 기억해야 돼. 이거 맞아요. 그럼 지금 얘를 bx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누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면서 목만 남고 여기는 나머지가 남는다는 거. 이해됐나? 얘가 x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2.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네들이 각각 점근선이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저 개수가 양수니까 그림이 0 넣으면 1,3 하면서 이렇게 지나겠다. 근데 지금 치역이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제가 흘러가듯이 얘기했는데 얘는 0,3 지나거든. 이렇게 0,3. 그럼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정역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맞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치역이 3보다 크다는 건 여기 윗부분 이어야 한다는 거니까 정역은 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림 그려서 풀면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림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유리함수는 그림 활용하시면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꼭 그림 한번 활용 잘 하셔가지고 보세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쟤들아 어려운 거 하나 풀까? 아니면 그냥 이거 할까? 어려운 거 하나 할까? 맛 한번 봐. 맛 보지마. 숙제 아니에요? 아니요, 뭐 숙제 끝까지는 다 안 내기는 할 거긴 한데 그래, 그럼 그냥 일단 쉬운 걸로 하자. 다음 시간에 맛 보죠 뭐. 그러면은 여러분 22번 한번 해보세요. 22번.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점근선 확인하시고 C는 1이다. 그리고 A는 2다. 요거 두 개는 바로 나오겠죠. 점근선만 딱 확인하셔도 바로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B값 구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 요거 대입하셔야 되겠죠.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다 라는 거 대입하시면 C분의 B가 1이다 라는 식 나와가지고 B도 1이네요. 끝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림 활용해서 점근선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하시고 해가지고 풀면 끝입니다. 아, 너무 쉬운데 문제들이. 하나만, 딱 하나만. 58번. 내가 풀 테니까 여러분 구경만 해보세요. 끝까지 다 안 풀 거고 그냥 적당히 제가 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예를 들어 모의고사 좀 고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왜? 아니 구경만 해 그냥. 자, 두실수 A, B에 대하여 언젠가는 해야 돼.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두실수 A, B에 대해서 A가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fx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빼기 1분의 1 빼기 a 플러스 2.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얘가. bx x 빼기 a 플러스 1. 다음에 fx는 f-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2의 실근 개수가 2이다. 그림 그릴게요. 했어? 그래, 할만하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딱 그림 그릴게요. 잘했는데. x, y. 자, fx를 그리셔야 할 텐데, 일단은 저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a가 1보다는 작거든? 그러면 여기 위에 x 빼기 1분의 1 빼기 a에서 얘가 일단 양수라는 소리겠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생겨먹은 모양이 요렇게랑 요렇게 생기긴 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자면,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2. 얘네들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그 다음에 0 집어넣으시면, 저기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a 빼기 1 플러스 2 해가지고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여기 어딘가에 뭐 이렇게 지나겠지. 몰라, 대충 이렇게 지나. 여기서 a는 일단 1보다 작거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싹 다 지워주셔야 되겠죠. 맞아? 이 함수는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려질 텐데, 여기가 지금 x는 1인 상황인 거고, 여기가 지금 1인 상황인 거고, a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은 이 a가 1보다 큰 쪽, 그러니까 즉 1보다 큰 쪽의 함수는 얘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뒤쪽의 함수는 어떻게 되냐? 0,0이랑 이제 0,1이랑 a,1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뭐 여기쯤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A가 요쪽 왼쪽 음수 쪽에 있으면 뭐 이렇게 생겼겠다. 그쵸? 일단 이건 뭔지 모르겠으니까 냅둬 보자 이거야. 뭔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둬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x가 음수이면 fx의 최소값이 f-2라는 거 맞겠나? 오케이? 맞아요? 그럼 a가 어디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한 마이너스 1쯤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그러면 이 함수는 a보다 더 왼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지 않겠나?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최소한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긴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히 했나? 최소한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야. 맞나? 맞아요?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a야.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2. 절대값 fx는 2의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그치? 그러면 그 실근 개수 2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겠냐? 첫 번째로 이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더라면 절대값 fx는 여기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 맞겠나? 대충 한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a가 이제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 함수는 a,1 무조건 지난다 그랬거든? 그치? a,1을 지나면서 0,1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올라가는 거 맞겠나? 그죠? 그럼 지금 두 개에서 만나는 거 맞나? 맞겠지? 맞아요? 그만할까? 아니 그냥 해. 맞겠어? 빨리. 숙제를 하는 것도 안 맞지. 근데 얘도 체크해야 되잖아, 얘들아. 괜히 했네. 끝난 시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해야 돼요? 아니, 얘가 이 아래쪽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만할게요. 혹시라도? 이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얘 체크해야 됩니다. A값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이 f-2라고 돼 있는데 그 최소값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꼬라박혔을 때 여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두 상황을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가 딱 최소값이 된다는 건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니까 A는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4라는 소리 맞겠나? 이 함수식 봤을 때 A가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4라는 소리겠죠. 그럼 그때 함수값 각각 구해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 한번 확인하시고 이 경우 그만하자 얘들아.
아니 이 경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이제 A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즉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두 번째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두 개 값을 확인하시면 A, B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자 얘들아. 미안하다. 괜히 했나? 괜히 했네. 다음 시간에는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문제로 할 거예요 똑같이. 맛은 봐야 돼 근데 진짜로. 내신에 또 나와. 충분히 나올만 해. 여러분 생각보다 이 수학 쉽지 않아.